자, 오늘 내용은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수분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있죠. 인수분해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도 절대 어려울 게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생각해봐. 우리 2차 방정식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지? 2차 방정식.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한다. 이거였죠. 그쵸?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했더라? 근해 공식을 썼단 말이야. 물론 중간에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제곱근을 이용해서 결국 만들어낸 게 근해 공식이니까. 그쵸? 그래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2차 방정식 했던 거야. 그쵸? 자, 3차 방정식은 또는 4차 방정식은 간단해요. 인수분해만 이용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얘가? 딱 간단해. 인수분해만 할 줄 아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을 이용하던 아니면 뭐 다른 걸 그러니까 결국 인수분해는 무조건 하고 시작이야. 그러니까 좋은 점이 그거야. 딱 문제를 보고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뭘 시작해야 될지는 정해져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럼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언제냐면 요 뒤에 배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때. 무슨 말인지 얘가?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근과 계수 관계로 가시면 돼요. 어쨌든 시작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먼저 시작하는 게 항상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하고 나면은 1차식과 2차식이 고부로 되든 아니면 2차식과 2차식이 고부로 되든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렇죠? 또는 뭐 3차 방정식은 1차식, 1차식, 1차식 이렇게 될 수도 있고 4차 방정식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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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또는 1차, 1차, 2차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근을 구하는 게 끝입니다. 근을 구해야 되는 건. 그래서 실제로 근을 구해야 되는 건 인수분해가 무조건 됩니다. 근을 구해야 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안 되면은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네가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있잖아요. 걔랑 똑같이 3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우리 2차 방정식 때 이거였잖아요. a 곱하기 b가 0이려면은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썼던 거죠. 그쵸? 그럼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 3개고요.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a는 0, b는 0, c는 0, d는 0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정식 같은 경우는 다항식에 대한 방정식 같은 경우는 차수만큼 해가 생겨요. 5차 방정식이면 해가 5개고요. 6차 방정식이면 해가 6개고요. 7차 방정식이면 해가 7개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때도 무조건 2개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뭐야? 허근 2개 또는 중근 1개. 그쵸? 이렇게 표현했던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무조건 실근이 4개다, 실근이 3개다는 아닌데 확실한 건 실근, 허근 합친 모든 근의 개수는 최대 자기 차수만큼 생긴다. 그 중에 실근이 몇 개인 거는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방정식과 함수는 다항식 같은 경우는 최대가 4차가 끝입니다. 너희가 4차 이상의 방정식이나 함수를 할 일은 없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경우가 온다 그러면 그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래프의 원리를 해석한다거나
그래프의 개형을 해석해내는 문제지 방정식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 5차부터는 사실상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3차 이상의 방정식들을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고등학교에서는 딱 4차 방정식까지만 다룬다. 4차 방정식까지만. 자, 그러면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 아까 말했잖아요. 인수분해를 한다. 그 인수분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이거 뭐라 그랬어? 조리제법이죠? 그쵸? 이거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말 그대로 조리제법입니다. 조리제법에서 인수분해 할 줄 아시면 된다. 그러면 조리제법을 모르면 당연히 못하겠죠? 조리제법을 모르면 못할 겁니다. 두 번째. 자,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인데 일단 공통 부분이 있으면 먼저 치환을 하고 인수분해를 한다. 그쵸? 결국은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 한다. 그쵸? 자, 요 모양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보기차 방정식이죠.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 그쵸?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 딱 두 가지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x제곱을 치환한다. x로. 그쵸? 첫 번째는 x제곱을 치환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x제곱을 치환해서 안 되면 뭐를 했냐? 합차 공식으로 바꿔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였죠.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인수분해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다 설명할 것도 없고 딱히. 한번 볼까요? 인수분해 하는 거를 보면서 직접 보여주면서 하면 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딱히 그냥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된다기 때문에 인수분해만 잘 신경 써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봅시다. 일단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려면 일단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조리제법 쓰려면 우리 먼저 뭐 하는 게 항상 3차 방정식 같은 경우 인수분해 스타트는 조리제법이 스타트라고 생각하는데 조리제법. 알았지? 조리제법을 하고 안 되면 뭐 묻거나 뭐 이런 거거든. 근데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조리제법 하면 거의 대부분 3차 방정식은 다 됩니다. 3차 방정식은 다 됩니다. 자, 1 넣으면 0 되죠? 그쵸? 그럼 조리제법 다 기억할 거 믿을게. 마이너스 7, 0, 4, 1, 3,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4, 0. 이렇게죠? 그럼 쓸 때는 x 마이너스 1,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해를 구하라는 소리죠.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는. 그렇죠? 그러면 해를 어떻게 구할까? 일단은 x는 1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걸 찾았네요. 그렇죠? 얘가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그럼 얘가 0 되는 건 어떻게 찾아?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가 될 것 같기도. 되면 하면 돼요. 4, 2, 2, 3, 1. 3이 6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x-1, 3x 제곱, 3x 플러스 2, x-2. 그러면은 뭐 0이 되는 거 이거 세 개 다 인수분해 있으니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2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인수분해만 할 줄 아시면 된다. 자, 두 번째, 얘도 1 넣으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고 1이랑 묶으니까 7이죠? 그래서 1로도 되네.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1, 1, 1,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0.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1차랑 3차랑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 한 번 더 해주면 자,
2가 될까? 1, 2, 2, 4, 3, 6, 0 되네. 그렇죠? 그러면 x-1 하나, x-2 하나, 그리고 이거 그대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그럼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는 1 또는 2. 그럼 얘가 인수되는 거 어떻게 찾아? 2차식이잖아. 그쵸? 그냥 그래프식 쓰시면 돼요. 그래프식 쓰시면. 그럼 그래프식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2i. 그쵸? 이렇게 그래프식. 됐죠?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또 볼까? 돈 많이 지나다니는 거. 자, 공통인 거 보이죠? A. 치환해주죠? 그쵸? 치환을 먼저 해서 A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2A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40. 그럼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5니까 마이너스 15. 그러면 5, 3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서는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3. 그럼 원위치 시켜야겠죠? 그쵸? 원래대로 돌려주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인수분해가 다 되면은 하자.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1. 그래서 인수분해가 싹 다 됐으니까 x를 찾을 수 있는 게 너무 딱 보이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되나요? 2번도 많이 보던 거죠? 2번도 얘네 둘이 전개하고 얘네 둘이 전개한다. 그쵸?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랑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120으로 이항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아직 따뜻해서 그런가? 돌리지? 자, 치환 A 그럼 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 마이너스 120.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96. 자, 그럼 10으로 만들려면은 몇이냐? 16이랑 6 16, 6 마이너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16 얘가 플러스구나. A 플러스 16 A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원위치 시켜주면은 A제곱 아니 뭐 A 됩니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6이고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가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얘는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것만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고요. 얘는 안 되니까 그대로 냅두고. 그럼 끝났어요. 더 이상 안 되면 끝이잖아. x는 마이너스 6 1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또 그래놓지. 그냥 쓰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에서 64 빼면은 39인가요? 마이너스? 그러면 39i. 얘 39는 루트 밖으로 빠지지도 않죠? 됐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어때?
물론 까먹었으면 어려웠겠죠. 인수분해 우리가 한 지가 좀 됐지. 한 달 반인가? 2달 되지 않았나? 거의 2달 됐죠. 근데 미리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요거는 기말고사 범위고요. 인수분해는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중간고사 때 시험 봤다고 까먹으면 기말고사 때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난리 나는 거죠. 물론 학교마다 또 다르게 여기를 중간고사에 넣는 학교도 있습니다. 많이 달라. 그걸 학교 마음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만 잘 기억하기 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진짜로. 또 한번 볼게요. 이제 고기차식에 대한 다차 방정식. 자, 일단은 x제곱을 치환한다.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그리고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한다. 이게 첫 번째죠. x제곱을 치환하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봐라. 인수분해 된다? 그럼 인수분해 해라. x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1. 그러면 x는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1.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x는 2 또는 마이너스 2. 그쵸?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제곱이 마이너스 1,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근을 갖는다. 됐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치환을 한다고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치환을 하고 인수분해 하려고 했더니 안 되죠? 그쵸?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제곱. 얘네 둘을 써놓고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그쵸? 완전제곱식. 그래서 가운데 2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제곱수. 마이너스 제곱인 거.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러면 합차 공식 쓰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그쵸? 그러면 얘는 항상 말했지만 여기까지 인수분해 했으면 더 이상 안 된다 그랬어요, 항상. 그쵸?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한다? 이제 근해 공식 써야겠죠, 두 번 다. 그래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총 2개가 된다. 4개죠, 4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를 찾는다. 됐죠? 결국은 얘도 인수분해. 자, 다음은 얘는 인수분해를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나왔어? 한근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근을 알려줬죠. 그쵸? 그러면 우리 한근 알려주면 뭐부터 하지 항상? 한근을 안다. x의 대입부터. 그쵸? x의 대입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3a 0이니까 없어지고 3a는 2 a는 3분의 2야? 분수로 나와봐. 마이너스 a구나? 미안. 그래. 그러면 a는 2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a니까 대입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애초에 조리제법 하기 전에 이미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니까 조리제법 내가
찾을 필요 없습니다. 1, 마이너스 2, 3, 6. 마이너스 1 알려줬으면 그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6, 마이너스 6, 0. 그래서 인수분해 한 거,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게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머지 두근이 나오겠네. 근데 뭐 구하는 거야? 두근의 곱이죠. 그럼 근의 공식을 굳이 쓰는 게 아니라 근과 계수역에 1분의 6 두근의 곱, 그쵸? a분의 c 기억해야 돼. 기억 안 날까 봐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2차 관련지에서 두근의 곱 a분의 c입니다. a분의 c 1분의 6. 그래서 두근의 곱은 6이다. 이런 식으로. 그쵸? 뭐 기억 안 나면 근의 공식 써서 해야죠. 뭐 어떻게? 그거는 본인의 문제야. 본인이 까먹은 거야. 자, 이번엔 두근이 1이랑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두 번 대입해야겠죠? 뭐, 이제 수학 많이 하시면 이제 눈치 보이죠? A랑 B가 있다는 얘기는 연립이라는 게 그냥 딱 문제 보면 이제 감이 오죠? 그쵸?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B. 그러면 A 플러스 B는 0. 그 다음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4니까 마이너스 4. 더해주면 2B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 A는 2. 그쵸? 그러면 집어넣고 조리제법까지 할까요? 마이너스 2, 1, A가 2니까 2,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일단은 두 분 다 알려주면 1부터 그 다음 마이너스 1도 알려주니까 한 번 더 마이너스 1까지 그쵸? 이어서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가 다 된 게 뭐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는 두근의 합이 얘네 둘 빼고 나머지 두근의 합이 여기죠? 여기서 두근의 합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맞죠?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부호 바꾸는 거니까 두근의 합은 2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아준다. 됐어요? 그렇죠?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진짜로 3.1씩 그나마 너희가 여기가 더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뭐를 배웠냐면 너희가 최대차수를 배웠잖아. 최대차수가 더럽게 어렵거든. 그치? 최대차수가 어려우니까 대략 얘가 더 쉽게 느껴지기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선생님 분명히 3차 방정식 문제는 인수분해를 하라는데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이게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건 주지 않아요. 그럼 조리제법을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조리제법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조리제법에 어떻게 몇을 넣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문자만 보세요. 문자만. 2px 플러스 2p죠. 그치? 얘 없애는 방법이 있어.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야 될까? 마이너스 넣어야 되죠. 얘 조리제법 마이너스로 웬만 무조건 됩니다. 0, 2p 마이너스 1, 2p.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마이너스 1 해볼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p 마이너스 2p. 바로 되죠?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가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던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안 되면 저 뒤에 배우는 음각계산을 됐죠. 그래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 이렇게 쓰고 얘가 3차 방정식인데 중근을 갖도록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얘가 중근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차식이 중근 갖기 위해서 판별식이 뭐다? 0이죠? 네, 판별식 0입니다. 그럼 판별식 b제곱 1 마이너스 8p가 0이면 됩니다. 그래서 p가 뭐? 4분의 1이면 중근이 돼요. 근데 이것만 하면 답이 틀려요. 2차 방정식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 뭘까? 도대체 중근이 2차 방정식은 도대체 뭐가 달라? 잘 봐. 얘가 중근을 가지면 x 플러스 1에 4분의 1 넣으면 8분의 1, p가 4, 8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 4분의 1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면 중근되는 거 맞죠? 근데 중근이 이렇게만 중근이 되는 게 아니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중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얘가 하나는 x 플러스 1이고 또 하나는 어떤 다른 식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중근을 갖는 거 맞죠?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잖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얘랑 같은 근을 갖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p가 0이 될 때. 이해됐어요? 요것도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p가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중근할 때 이것만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근은 이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너네가 맨날 이것만 중근 판별식만 써도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생각보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자, 활용은 뭐, 식 세우는 거죠. 그리고 3차 방정식 활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도 않습니다. 시험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왜냐면 낼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야. 3차 방정식은 애초에 너희한테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거의 부피 하나 정도밖에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물론 진짜 어렵게 해서 문제를 더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중간 정도 난이도에서는 사실상 내 기억에 부피 말고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부피가 나오죠. 부피. 자, 어느 정육면체 가로의 길이 정육면체가 있으니까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을 거 아니야. 그쵸? 어느 정육면체라 가로 세로 높이를 안 알려주니까 그거 x라고 주겠죠. 그쵸? 그랬을 때 가로 세로 길이를 각각 4cm씩 늘렸대요. 가로 x 플러스 4, 세로 x 플러스 4. 그리고 높이는 x 마이너스 2. 줄였더니 부피를 구해봤대. 그게 몇이래? 128이래. 됐죠? 됐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스킬 같은 거 하나 알려줄게. 너희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스킬일 것 같은데요. 자, 똑같은 거 두 개잖아요. 나머지 하나고. 이거 너네 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하고, 이항하고, 조리체평에서 인수분해하고. 너무 길죠?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혹시 알까? 3차 방정식 6제 배웠는데 저거
소리 지금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혹시 쌍기 있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알 것 같은 사람? 틀려도 돼. 괜찮아. 음. 참고로 중학교 3학년 거 할 때 너네 몇 번 봤을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뭐야? 아닌가? 아 진짜 기억이 안 나. 일단 했는데 얘 소인수분할입니다. 얘를 인수분해요. 그러면 2, 64. 얘 4에 4세번 곱한 거죠. 그렇지? 그럼 128은 몇이야? 2에 6제곱인가? 7제곱이죠. 7제곱이죠. 그러면은 얘를 똑같은 거 두 개랑 나머지 하나. 그치? 그럼 x를 몇으로 잡을까?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 그러면 얘 8 곱하기 8 곱하기 2 아니야? 그쵸? 그럼 x 몇이어야 돼? 4여야 되죠? 그럼 x 4입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긴 해요. 이런 식으로 빨리 근데 말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걸린 거지. 소유수분해 해놓고서 찾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빨리 찾는 방법 이런 식으로 시간 줄이기도 합니다. 물론 굳이 꼭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야. 정말 안 돼. 그냥 이해 안 하고 조리제법 하시면 나와요. 똑같이. 똑같이 나와. 다르게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편하신 방법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 뿐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X4 말고 인수 뭐 다른 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활용 같은 경우는 너희가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는 하나밖에 안 주어지죠. 그쵸? 여러 개가 주어지는 활용 문제는 잘 없어요. 간혹 있긴 있는데 잘 없는데 물론 이제 이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서술형이 아닌 객관식에서만 가능해요. 객관식에서 딱 정답에 보면은 해가 보이잖아요. 근데 서술형은 진짜 겁나 치사하게 진짜 해 두 개 이상 넣는 선생님들이 있거든. 예전에 한 번 있었어. 물론 요 주변 학교는 아니었는데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 서술형에 활용 해를 두 개를 나오게. 그런 경우는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어차피 이런 편법을 쓰는 것 자체가 서술형에서는 안 되잖아요. 서술형에서는 정확하게 풀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정확하게 인수분해하고 해 찾는 것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다르지. 이거는 객관식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나면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인수분해기도 한데 이거를 선생님이 너네랑 수업할 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좌우 대칭인식 인수분해 했었니?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이거야. x제곱,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세제곱 플러스 3x 자 3으로 하면 이거 이따 숫자 바꿀 수 있어? 그게 몇 소리야? 지금 만드는 거라 잘 몰라서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이렇게 자 이게 뭐가 대칭이야? 개수가 대칭이죠. 1, 1, 2, 2 가운데 3 맞죠? 얘는 그냥 인수분해 하려면 인수분해 하는 거 안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x제곱을 묶어요. x제곱 2x, 2x 3 x분의 2 x제곱분의 1 이렇게 근데 앞에서는
이게 는 0이 아니었기 때문에 x제곱을 먼저 나눈다고 많이 하고 묶는다. 근데 여기서는 방정식이 x제곱 나눠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아마 여기에서 x제곱 나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x제곱으로 나누면 너네가 나중에 실수를 좀 합니다. 뭐냐? x제곱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연습 많이 하면 그런 경우 잘 없긴 한데 혹시나. 그래서 선생님은 나누라고는 얘기 안 해요. x제곱으로 묶어라라고 얘기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선생님은 묶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랑 묶고 그럼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얘네들이 묶으면 2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치환하는 거거든요. a로. 그러면 x제곱에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맞네. 그쵸? 그러면 얘 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제곱에 이렇게 되고요. 요 a를 다시 원위치 시켜주면 x분의 1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두 개가 다른 게 나오면은 이 x를 하나씩 분배해 주는 거야. 근데 얘는 같은 거기 때문에 x 여기다 x를 곱해주면 x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x제곱으로 먼저 묶는다. x제곱으로 먼저 묶고 아까 여기서 책에도 나왔지만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험에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낮을 겁니다. 확률은. 아직까지 이 주변 학교들에서 시험지를 봤을 때 이 문제가 나오고는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아마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나오긴 한데 그래도 우리 문제집 풀 때는 이게 필요해요. 문제집이 나오니까. 알았지? 자, 다음 거까지 이어서 봅시다. 이제 오늘 딱 3, 4문제를 누가 구성하기까지 딱 하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3, 4문제부터 근거와 계수와 관계가 존재합니다. 근거와 계수와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제 3, 4방정식은 근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주근의 합, 주근의 곱 이렇게지. 네. 3차 방정식은 세근의 합, 세근의 곱. 근데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뭐냐면 두 근끼리 곱의 합. 그러니까 3개가 근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씩 깎여서 곱하래. 그럼 총 3가지가 나오죠. 근이 세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 곱한 거, 베타, 감마 곱한 거, 감마, 알파 곱한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근의 각각 두 근끼리 곱의 합이라고 두 근끼리 곱의 합. 그죠? 자, 저 근각의 성격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전개에서 곱셈공식에서 기억하시면 되거든. 곱셈공식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x-a, x-b, x-c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얘 전개하면 이렇게 되더라.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 플러스 a, b, b, c, c, a, x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전개가 된다. 얘 고생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개수 a를 이렇게 곱한다고 치면 이렇게 a가 곱해져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분배를 했을 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A로 하면 안 되네. 이거 알파벳 감마로 해. 이거 K로 할게요. 알파벳 감마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 K X제곱 플러스 K의 AB BC CAX 마이너스 K의 ABC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라보는 입장 얘를 보고 생각을 하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BC 대신 이제 뭘로 바꾼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그렇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 딱 나와 있는 대로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개에서 찾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너희가 외워야 될 거는 결국은 딱 이 세 개입니다. 세근의 합, 첫 번째 거. 세근의 합이고요. 세근의 합. 됐어요? 세근의 합은 자, 여기서 외우는 방법은 일단은 A분의 B 그리고 부호를 바꾼다 안 바꾼다? 부 마이너스. 그 다음 이거 두 근끼리 곱의 합 A분의 C 얘는 부호를 안 바꿉니다. 됐죠? 그 다음 세근의 곱 A분의 D 그리고 얘는 부호를 바꿔줍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된다. 당연히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할 때마다 이거 찾을 수 없으니까. 찾을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하고 X세제곱의 개수가 A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K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A일 수도 있으니까 A일 경우는 요 앞에 이렇게 A를 이렇게 싹 곱해주시면 돼요. 자, 주의할 점은 전체에다가 최고차항 개수를 곱하는 거야. 알았지? X세제곱에만 A 곱하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거. 알았지? 전체에다가 A를 곱한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세균의 합 찾고요. 그 다음 플러스 두근끼리 곱의 합 찾고요. 마이너스 다시 마지막 상수항에는 세균의 곱을 찾으시면 돼요. 이해됐지? 그런 식으로 찾아줍니다. 2차 방정식 때도 이런 비슷한 거 있었죠?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내준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그럼 우리 이 세 가지를 찾을 줄 아셔야겠죠? 세 가지를 다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차 방정식 켤레근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2차 방정식 때 켤레근 했었죠? 자, 2차 방정식 때 잘 생각해봐. 개수가 유리수일 때 기억해야 돼.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근이 P 플러스 Q루트이면 다른 한근은 반드시 보다 P 마이너스 Q루트입니다. 그쵸? 허근일 수도 있잖아요. 한근이 P 플러스 QI면 이때 언제? 개수가 실수일 때. 그쵸? 그쵸? 허근 하나가 P 플러스 QI면 나머지 한근보다 P 마이너스 QI. 왜 그런지 아까 결과가 나왔죠. 왜 그랬어? 근해 공식을 써서 구했으니까. 그쵸? 결국은 근해 공식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켤레근이 존재한다는 것 같은 원리로 따라가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이 근해 공식이니까.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리 쓸 때와 실수 쓸 때도 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근은 알파로 두는 거야. 나머지 한근. 그러니까 두 근이 이건데 어쨌든 근이 두 개가 아니잖아. 그치? 근이 세 개잖아. 그래서 나머지 한근을 알파로 두시는 거야. 2차 방정식이랑 다른 점이 있고. 이해되세요? 이해됐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됐죠? 됐죠? 그럼 한번 문제들을 보면서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1, 안 되죠? 마이너스 1도 안 되죠? 5도 안 되고, 그쵸? 마이너스 5도 안 되고. 그치?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된다. 근데 얘는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 무조건. 그러면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1분의 x제곱의 개수죠?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부호를 바꾼다. 그쵸? 3. 그리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세근의 두근끼리 고배합이죠. 그러면 1분의 x의 개수 0이죠 0? 그래서 0. 알파 베타 감마는 1분의 5에다가 부호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는 이다음부터는 뭐 할까? 너네 앞에서 했던 목표 공식이죠? 목표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1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였어요. 기억 안 나면 고생 공식 다시 찾아서 외우셔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3이니까 제곱하면 9 마이너스 2 곱하기 0이니까 그냥 9 이런 식으로. 자 2번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됐죠?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3 집어넣고요. 3 곱하기 여기에는 여기 미리 구해놓은 거 이거 9죠 9 9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하는 거니까 0 플러스 3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래서 27 마이너스 15니까 12. 그렇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이거 어떻게 고생고식에서 이거 어떻게 구했더라? 전개? 전개 안 하고 싶은데. 그쵸? 2항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마이너스 감마. 그쵸? 그래서 3번은 3마이너스 감마 3마이너스 베타 3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된 거야.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그 다음에 전개하죠. 근데 전개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 기억나? 하나? 혹시 기억하실까요? 너무 오래됐나? 잘 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얘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뜻이 뭐야?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는 뜻 아니야? 그쵸?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거네.
그러면 얘랑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x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얘로 바뀌지 않아? 그쵸? 얘랑 얘랑 같은 식이 돼.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면 여기다 3 대입한 거랑 같은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27 마이너스 3, 27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5랑 같아요. 됐어요? 물론 전개해서 하셔도 됩니다. 기억 안 나면 전개를 해야지. 전개라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얘를 인수분해한 식은 얘랑 같다. 그래서 바로 대입해서 찾아도 된다.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준다. 고생문식 다 했던 거야, 사실. 우리 고생문식 변형해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뼈저리게 느껴지죠. 이제 이거 할 때 느껴지지. 앞에 거를 까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거가 머릿속에 잘 안 남아있는 경우가 되고 이해됐죠? 이런 걸 좀 미리 경험해보라고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미리 경험해보라고. 너희가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는 진짜 앞에 거 하나하나를 다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어. 자, 다음. x세제곱의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세근이 알파 베타, 이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반말이에요. 그럼 얘 어차피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지도 않죠? 그쵸? 그러면 요걸 일단 요걸로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얘를 세 근으로 한대. 그럼 세 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니까 우린 이걸로 찾아야 될 게 뭐냐? 세 근의 합, 두 근끼리 곱의 합, 세 근의 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3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여기서 세 근의 합, 두 근끼리 곱의 합, 세 근의 곱을 찾으면 3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자, 그러면 세근의 합이랑 두근끼리 곱의 합이랑 세근의 곱을 찾으려면 먼저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 근데 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얘에서 찾아야겠네. 그래서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1분의 마이너스 3에다가 바꾸는 거니까 3이고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얘네도 다 필요할지.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2 구안 바꾸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1분의 마이너스 1 구호 바꾸니까 1. 그쵸? 얘네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눈치 있으시면 웬만하면 필요하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세근의 합은 3 넣으니까 6이고요. 이게 세근의 합입니다. 그리고 두 근끼리 곱의 합, 두 개씩 곱해볼게요. 얘네 둘. 두 개 곱하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사실 요거 할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두 번째 이거 찾는 게 제일 짜증나. 제일 귀찮아. 그래도 어째 해야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있고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알파 두 번, 베타 두 번, 감마 두 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리고 얘 1, 얘도 1, 얘도 1. 1 세 번이죠? 더하면 3.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2. 2 곱하기 3, 6 플러스 3이니까 7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그럼 먼저 알파, 베타 1 여기에 감마 플러스 1을 곱한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이렇게 했고 알파, 감마 알파로 쓸게요. 베타, 감마 플러스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그럼 대입하면 얘가 1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2였고 얘가 3이었고 1 있고 계산하면 5에다 2 빼니까 3 됐죠? 그러면 자 쓰자 x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6x 제곱 플러스 두근끼리 곱의 합 7x 마이너스 세근의 곱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는 1이라고 줬으니까 곱할 건 없죠?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 됐어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요게 아마 내가 볼 때 두 번째 거 구할 때 좀 귀찮아. 세 번째 것도 솔직히 귀찮은데 세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귀찮긴 할 거예요. 자, 내가 마지막. 얘까지만 하는 이유는 그 뒤에 내용이 이게 많지가 않으면 여기까지 하긴 해야겠네. 양이 많지 않아. 자, 이번에 한근이 1 플러스 i래요. 그럼 다른 한근은 자, 이때 실수 A, B고 개수가 전부 다 실수죠? 그쵸? 그러면은 한근이 1 플러스 i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다른 한근은 그리고 나머지 한근은 알아? 몰라? 난 몰라요. 알파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걸 싹 다 구하시면 돼요. 애초에 얘는 인수분해 문자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A랑 B가 둘 다 있으니까 인수분해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근각계수관계를 쓴다. 그럼 세근의 합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플러스 알파는 1분의 a에다 부호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a. 그쵸? 그래서 2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a. 두 번째, 두근끼리 고배합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플러스 알파의 1 플러스 i 플러스 알파의 1 마이너스 i 곱한 거 해서 더하면 1분의 마이너스 4 부호 안 바꾸니까 그대로. 그쵸? 그럼 전개해볼까요? 1 플러스 1,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i 마이너스 알파 i가 사라지죠. 그쵸? 그래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4. 그럼 2알파가 마이너스 6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a도 나오겠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a는 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치? 그리고 나서 세근의 곱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알파 대신 마이너스 3을 바로 집어 넣어주면 1분의 b 부호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b. 그죠? 그럼 b도 바로 나오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b니까 b는 마이너스 그냥 그래서 b도 찾아준다.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각에서는 계속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이 내용은 아마 3차 방정식에서 그나마 제일 어렵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사실 얘거든요. 얘가 어려운 이유는 그냥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안 외우고는 어떻게 해요? 안 외우고는 뭐 일일이 찾아야죠. 안 외우고 하려면 일일이 하나씩 찾아야 됩니다. 아. 안 외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많이 써야 쓰는 거 말고는 없어요. 시간을 많이 써서 찾아야 돼요. 자, 뭐냐면 자, x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허근을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기는 건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w가 아니라 w랑 조금 달라. w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w는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거든. 수학에서는 비교가 되게. 이렇게 생긴 건 뭐냐면 이거 오메가. 이걸 오메가라고 있는데 우리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를 거예요. 수학에서 이 w랑 오메가 기호 생긴 거 달라. 잘 보시면 w 나왔을 때는 모양 달라요. w 잘 나오진 않지만. 그러면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을 때,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을 때, x제곱은 1의 허근이 오메가인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2항을 해서 이렇게 갖고 인수분해를 하죠. 그쵸? 그럼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근 하나는 1이죠. 그치? 근데 1이 오메가는 아니잖아. 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1은 허근이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허근이 오메가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허근이 뭘까요? 오메가의 켈레브스겠죠. 아까 켈레근의 성질 했었잖아요. 한 근이 1 플러스 QI, A 플러스 BIR. 나머지 한 근은 A 마이너스 BI잖아. 둘의 관계는 켈레브스 관계죠. 그쵸? 반드시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 어쨌든 얘의 근은 x는 1, 오메가, 오메가 바 3개잖아요. 그러면 이 세 근은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자, 첫 번째,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맞죠? 여기서 나온 게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자, 여기에 오메가 대신 오메가 바로 다 바꿔도 성립해요. 이해됐어? 오메가 대신 오메가 바로 바꿔도 성립해요. 왜? 여기에 허근이 오메가 바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죠? 그쵸? 자, 두 번째, 그 허근은 여기서 나오죠. 맞지? 그럼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네. 맞아요?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돼야 돼. 그게 얘입니다.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대신 오메가 바로 다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나머지 한 허근이 오메가 바니까. 맞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앞에 있는 거 두 근의 합이죠. 얘네 좀 더한 거. 그럼 얘네 둘의 근이 여기서 나온 거니까 두 근의 1분의 1을 마이너스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두 근의 곱은 1분의 1이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이 1인 거야.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얘는 근의 성질에서 나오는 거야.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그쵸? 자, 그럼 세 번째 건 어떻게 나오냐? 세 번째 거는 만드는 거긴 해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면 적어도 오메가가 0은 아니라는 거야. 허근이니까. 허근인데 0일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럼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오메가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그럼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 그럼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랑 같네요. 맞지? 근데 우리 아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이 뭐라 그랬어? 1이라 그랬죠? 맞아요? 얘도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랑 같네? 맞아요? 됐어?
그럼 봐봐. 얘가 오메가 바람도 같잖아요. 이게 세 번째 거야. 맞아요? 자, 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다 바꾸셔도 돼요. 어떻게? 오메가는 오메가 바로, 오메가 바로, 오메가 반은 오메가로 바꿔도 성립합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찾을 거야? 이렇게 찾을래? 안 할 거죠? 그래서 얘를 외우셔야 해요. 얘를. 근데 기분 나쁜 거는 하나 얘기하자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일 때 얘를 오메가라고 했을 때 성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얘도 외워야 돼. 왜? 문제는 뭐가 나올지 몰라. 이렇게 나올지. 얘는 이거야. x 플러스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서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인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대입한 거, 근각계수와의 관계 또 찾는 거. 이거를 다 외워야 합니다. 문제를 풀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냉정하게 이거를 시험 볼 때 이걸 다 찾고 문제를 푼다? 여기에 시간 많이 쓸 겁니다. 좀 힘들어. 그래서 외워야 해. 어쩔 수 없어. 안 외우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외워주셔야 돼요. 반대로 이것만 외우면 그렇게 문제 어렵진 않아요. 식 바꾸기야 그냥. 얘는 사실 진짜 식 바꾸는 것밖에 없거든. 문제 보시면은 마지막 문제 같은데 이게 자 우리가 일단은 아직 못 외웠을 거예요. 옆에다 쓴 상태에서 할게요.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한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는 1이고요. 그리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은데 얘가 오메가 분의 1이랑 같다. 이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접근하냐? 자, 4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3의 배수 중에 40이 가장 가까운 게 누구죠? 39죠. 그러면 13제곱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2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6제곱 18제곱이죠. 거기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그대로 놔두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얘가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1 대입하면 1 없어지고 1 없어지고. 그럼 남는 거 써볼게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만 남네. 근데 여기 몇이라고? 0이라고 있죠? 네, 0이라. 그래서 1번은 0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x 세제곱이 1일 때는 오메가 세제곱씩 없앨 수 있어요. 3의 배수씩. 근데 마이너스 1은 없애면 안 돼.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없애는 거 아니야. 여기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여기가 판단하셔야 돼요. 알았지? 자 그럼 얘는 봐봐. 1 플러스 2번은 1 플러스 오메가 건드리지 말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맞죠?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1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고요. 플러스 오메가 7제곱은 오메가 6제곱 곱하기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메가입니다. 됐죠? 그리고 오메가 9제곱은 다시 1이고 오메가 11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됐죠? 됐죠? 3차씩 3개씩 없애는 거니까 세제곱은 1, 세제곱은 1, 세제곱은 1 계속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몇이냐? 오메가 제곱 오메가 1이니까 더하면 몇? 0. 오메가 제곱 1 오메가 더하면 0. 그럼 남는 거 뭐? 1 딱 하나 남죠? 이게 끝. 됐어요? 얘가 아마 제일 어렵지 않을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 오메가가. 자, 3번은 오메가 10제곱은 최제곱 없어지니까 오메가 플러스 1만 남아요. 분자는 오메가 제곱은 우리 아까 뭐랑 같다 그랬죠? 오메가 제곱 뭐랑 같죠? 오메가 바랑 같죠? 그럼 3 오메가 제곱이니까 3 오메가 바 플러스 2 오메가 바. 맞아요? 그럼 봐봐. 분자는 5 오메가 바입니다. 자, 분모를 잘 봐. 여기 잘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항하고 이거 이항하면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잘 봐. 이거. 여기 오메가 플러스 1이 있잖아. 그럼 얘를 이항해. 그럼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도 되죠? 근데 오메가 제곱이 뭐랑 같다고? 오메가 바랑 같다.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찾는 방법이 진짜 많아. 이해됐어요? 그럼 얘 대신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넣으면은 약분하고 마이너스 5만 딱 되겠네?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도 돼요. 되나요?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게 오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사실상 너희가 그 앞에 복수수 처음 할 때도 해봤어요. 이거 우리 선생님 그때 외우면 좋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 이 오메가가 사실상 x가 뭐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거든요. 이거 2분의 못한 거 없어? 그래 못 써보나? 그래서 이거 세제곱 되면은 1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복수수 할 때도 이거 몇 번 다뤄보긴 했어요. 그거랑 같은 원리로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